예, 반갑습니다. 합격법원에서 법원행시 형법 형수를 담당하고 있는 오지환 선생님입니다. 앞에서 빨리 끝나는 바람에 저보고 길게 하라네요. 여러분도 빨리 끝나면 좋겠죠? 근데 제 뒤에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어. 그래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일단 객관식 쪽에서 1차에서요. 형법. 이게 원래 여기서 고득점을 목표로 했던 그런 과목이었죠. 예,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상한 짓을 하면서 작년에는 이게 개수형으로 나왔어요. 34개가. 물론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좀 줄겠어요. 한 30몇 분인가? 뭐 40분 안 돼서 한번 쭉 풀었어요. 기출 그대로 놓고 이제 했는데 저도 3개 틀렸어요. 저도 3개 틀렸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게 갔다 그래도 3개 틀렸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런 자체가 좀 이게 무의미한 짓이죠. 이게 실력 판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미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3개가 맞는 건데 진짜 조상님이 보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그랬어. 이래도 맞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내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인데 그걸 갖다 무려 34개를 갖다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욕을 엄청 먹는데 출제자들이 자기들이 시험장 안 간다고 그런 마음을 먹는지. 이게요. 올해 이제 그 법무사, 제가 법무사 쪽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법무사 헌법에서도 개수형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재밌나 봐요, 자기들은. 그래가지고 막 내고 있는데, 자, 또 개수형인데 비해서 또 지문은 아까 앞에 김주현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지문이 매우 길어요. 개수형에다가 지문이 매우 길다. 작년에 이제 시험 딱 보고 나와서 많은 수험생들이 야, 형법 때문에 점수가 엄청 떨어지겠다.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저도 3개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잘 본 분들이 80점대 한 중반? 이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이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우리들 사법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시는, 일단 이론이 사시죠? 사시가 사라진다고 그냥 사실이라고 써버렸네. 자, 사시는 해봐야 이제 이론적인 문제들이 꽤 나옵니다. 박스형도 이론 문제 뭐 2, 3단 박스 이런 것도 나오게 그러는데 우리 법행은 이런 이론 문제는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없고 뭐 지문 길이는 사실 사시보다 법행이 더 깁니다. 지문 길이를 얘기하면 더 긴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요 판례 지문에서요 내용 변경이 들어가요. 결론은 맞춰놓고 거기 이제 판례 설시 중에 이유 부분을 좀 달리해 가지고 틀리게 내는 이런 지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판례 내용 변경은 없고요. 그냥 결론만 변경해서 OX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일단 우리가 판례를 볼 때요. 사법시험처럼 막 신주 단지 모시듯이 그 내용까지 파악하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1차는 붙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무작정 어떻게 해요? 그 사실관계 딱 보는 순간 결론이 튀어나올 수 있게 OX로 여러 번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것도 어떤 반복? 판례 반복이에요. 판례. 특히 이제 최신 판례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최신 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를 가지고서 뭐 자나깨나 그리고 형법 판례는 조금 민사랑 달리 사실관계가 확연히 좀 드러나죠. 칼로 찔렀는지 뭐 쇠파이프로 때려 죽였는지 뭐 이런 등등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딱 봤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그 판례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결론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공부를 덜 한 거죠. 우리가 이제 개수형에서 아주 참혹하게 나가는 이유가 분명히 아까처럼 여러 지문이 있는데요. 야 진짜 이거 2개 알아요. 그래 4개 정도까지 확실하게 내가 알겠어. 얘를 모르겠어. 이런 거죠. 그리고 더 열받는 건 뭐죠? 나 이 판례 아는데 봤는데 근데 파악을 못하는 거죠. 결론을 못 내리잖아. 그 이유가 뭐냐? 끝까지 여러 번 반복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판례 보면서 마지막에 되면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가요? 내가 이 판례 알아. 그냥 막 넘어가요. 막 넘어가다 보니까
알긴 아는 판례인데 결론이 뭐였지? 이건 확실히 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례를 여러 개 봤더라도 사실관계 딱 보고 결론을 계속 보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날 공부한 거 자기 전에 한번 더 보든지 형법 시즌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 반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 가서도 엄청나게 긴 지문 그 속에서 딱 보고 결론 찾고 딱 보고 결론 찾고 그렇게 해야지 시간 내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헤매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알아두시라. 그거를 일단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법행은요 사시와 달리 어떤 출제 문제 유형이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문제 유형. 사실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말까지 해가지고 뭐 범죄 종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 결과범인 것은, 뭐 추상적 위험범인 것은 이런 이제 단답식으로 이제 그런 식 물어봤고, 또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이런 거 물어봤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판례 있는 거나 해가지고 판례 지문 속에서 묶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 법행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물어봐요. 무조건 물어보고, 대표적으로 우리 쪽에서, 세계주의, 형법에서 세계주의 택한 게 몇 개 있죠? 세계주의. 그 세 개. 세계주의라 세 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른 시험에서는 역대 안 물어봤었는데 법원행시는 물어봤어요. 특히 2013년에 개정돼서 조문에 들어간 약치윤 인신매매 있죠. 그거까지만 외웠는데 더 죽이는 게 뭐였어요? 뒤에 예비음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저도 그 문제 보고 알았어요. 간단히 저도 세계주의 있다, 예비음모 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세계주의 규정은 있는데 예비음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보면서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된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문제 유형 패턴이 어떤 범죄 종류하고요. 범죄 종류,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어떤 조문 있죠. 형법에서 사실상 거의 조문이 안 나오는데 올해 이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근 몇 년 만에 해가지고 조문 자체로 해가지고 특히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이런 거 나왔을 때 공시하는 거 그게 이제 개정됐었거든요. 15년 10월에 개정됐던 그런 게 있었는데 14년 10월이었구나. 12월. 그게 이제 올해 나왔던 그런 게 좀 특이한 유형인데 우리는 자주 나와요. 조문 쪽 자주 나오고 특히 형벌론도 상당히 다른 시험에 비해서 많이 나온 편입니다. 형벌론 쪽에 대해서도 형벌론 우리가 형벌론 쪽에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보는 쪽은 어디죠? 벌금이라던가 그냥 이런 동네 몇 개 보고 마는데 여긴 명예에 관해서 어떤 거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런 조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수시로 물어봐요. 그래서 패턴을 좀 중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 유형을 그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냐? 그럴 리가요. 이건 다 어디에 많이 있죠? 기출문제에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온 애들이 있어요. 특히 이 동네에서. 이제 조문은 당연히 신설된 이런 것들 물어보게 될 거지만 이런 범죄 종류에 관련된 거 특히 이제 뭐 우리가 괴로운 거 있죠. 다음 좀 목적범인 거 목적범 아닌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제일 귀찮은 게 뭐죠? 미수처벌 규정이 있는 거. 그건 저도 손 들어요. 미수처벌 규정. 제가 다 외울까요? 절대 못 외워요. 근데 문제는 다 풀어요. 왜? 각종 시험 문제 기출을 제가 다 봤거든. 그리고 달달 외웠거든.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중심 잡고 몇 개만 이렇게 앞뒤로 가면서 정리를 하면 충분히 됩니다. 물론 이제 저는 기본 강의 때부터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외우는 법 해가지고 중심되는 틀을 딱 세우고 몇 개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외우는 그런 방식을 가르쳐 드렸는데 어쨌든 그것도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 거예요. 기출문제. 가끔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와가지고 야, 그 수업이 너무 좋아. 막 하고 다른 선생님은 뭐 어쩌고 하는데 정말 그냥 그 선생님 수업 들으면 바로 문제가 풀려. 당연히 풀리죠. 기출문제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는데 안 풀리면 바보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앞에 김유영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기법을 알려드리고 두 문자까지 알려드렸어. 근데 두 문자 화려하게 잘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두 문자의 내용을 모르면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때는요. 무조건 우리가 판례하고요. 이 기출문제를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서 계속 반복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을 하시고 패턴이 얘기했지만 사실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사법시험 근자 몇 년 거 어떤 뭐 기출문제를 풀어본다.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큰 도움 되지 않아요. 법행은 법원 주관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패턴이 달리 가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 영역은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객관식에서는 법행에 관련된 이 기출문제만 우리 이제 어차피 강의 나갈 거잖아요. 그때 했었을 때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1차 2단계 문제 풀이할 때는
40문제 해가지고 1회 정도 제공을 할 거예요. 40문제 1회 정도 전범위 모의고사를 한번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월에 1차 2단계 때, 1차 2단계. 그 다음에 8월에 1차 이제 3단계가 되는 건데, 이때가 최신 판례 있어요. 최신 판례. 저 역시도 김주영 선생님과 동일하게 4개년 정도로 만들 거예요. 사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도 만들어져 있고 저는 이제 매주 대법원을 한 번씩 들어가요. 그래서 최신 판례 있는 거 써먹을 거 안 써먹을 거 다 해서 매번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책도 내려면 바로 낼 수 있는데 출판사에서는 돈 내자. 그리고 우리 본장님은 프린트로 가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로 가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쪽은 여러분한테 최대한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변호사 시험 쪽은 아마 출판에서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거다. 그래서 최신 판례 4개년을 하고 이거 중심으로요. 역시 판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범위 1회를 그때 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과목마다 저희 똑같이 갈 거예요. 민법, 형법, 헌법에서 틀은 똑같이 나갈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혼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객관식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렸는데 기출 이런 거 패턴을 좀 잘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요. 저기 보면 33페이지 가이드북 한번 펴보실래요? 33페이지 펴시면은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서 로마자 2번의 출제 영역 분석 및 특징 나오는데요. 또 특이한 게 사시 같은 경우에는 총론이 좀 더 분량이 더 있어요. 물론 이제 강론에 있는 지문도 같이 들어오지만 사실상 총론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더 들어오는데 우리 법행은 어떻게 돼 있죠? 총론이 14, 강론 26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강론이 거의 3분의 2가 되죠. 그 정도 가까이가 되니까 결국 강론이 많다는 건 결론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판례라는 거예요. 판례. 판례하고 조문. 총론에서 이제 조문 같은 게 몇 개 나오죠. 근데 보시면 범죄론 영역, 구정권 위법성 책임, 이 동네가 10개, 그 다음에 죄수론 2개, 형벌론이 2개. 근데 통상은 이제 3개씩이었는데 작년에 좀 이제 좀 특이하게 갔더라. 그래서 형벌론도 하여튼 좀 중시를 하셔야 됩니다. 형벌론. 다른 데서 형벌론이 딱 한 문제씩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는 막 2-3개가 나와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거는 보안처분 관련된 이런 판례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제가 작년에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판례야. 제가 대법원 가도 원래 그런 건 우리 쪽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안 실어놓고 저도 공부를 안 하는데 뚝 튀어나온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찍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평생 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운빨 아까처럼 하나씩 거꾸로 가서 맞춰주는, 그리고 남들이 하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점수 잘 나오고 결과 좋으면 깡패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선하게 삽시다. 교회 안 다니시면 다니시고 절 다니시면 열심히 다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처럼 두 번째 단락에서요. 보세요. 개인적 법익 강론에서 15개, 사회적 법익 4개, 그리고 국가적 법익이 7개. 그 전년도는 8개. 특징이 또 있죠. 국가적 법익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가 특히 이제 뒤에 가면 형사 사법 기능이 있죠. 법원 농락하는 놈들 안 봐주겠다 이거잖아요. 위증, 무고, 증거인멸 이런 동네 범인이 도피 이런 쪽을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네는 계속해서 최신 판례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올 게 많이 있으니까 강론에서도 당연히 이제 재산죄 제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기 국가적 법익 이쪽을 더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법익은 나오는 게 뭐 방화하고 문서 뭐 이 동네 외에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법원 쪽에서. 그래서 국가적 법익을 좀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7개가 판례 문제였다고요. 37개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판례예요, 판례. 그리고 나머지 3개 판례와 조문이 약간 결합된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순수 이론 문항이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돼 있죠. 이거는 기조입니다, 기조. 웬만해선 내지 않아요. 웬만해선 내지 않으니까 괜히 우리가 뭐 이론적인 거 특히 막 원자행이라던가 막 위전착이라던가 막 그런 데 막 꽂혀가지고 드디어 몇 년 만에 내가 위전착을 깨달았다. 법행 보기 전에 그런 얘기하면 의미 없습니다. 1차 보기 전에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오지도 않는 걸 왜 공부해놓고 깨달아. 그건 나중에 2차 가서 2차에서도 우리 쪽에서는 별로 그런 거 안 내요. 법원 쪽에서는 원자행 이런 거 위전착 이런 거 거의 되지 않습니다. 내도 어디 명예손죄에서나 310조 관련해 가지고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을 오인한 거 있죠? 그런 정도나 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첫째, 지문이 너무 길었다. 둘째, 한 지문만 몰라도 답을 고를 수 없었다. 셋째 짜증나죠. 익숙하지 않은 판례 지문들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저도 3개 틀렸다 이런 건데 자, 이제 하나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법행 볼 때
100점 맞으려고 여러분 시험 준비하십니까? 100점 맞으려고? 그럼 바보짓은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형법은 몇 점? 작년 수준 정도 나오면 나는 90점 목표로 한다. 그렇게 가면 돼요. 90점 목표. 그리고 민사는 아까 김지원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더 맞을 수 있도록 애를 쓰시고. 근데 어디까지 이게 목표를 했어요. 커트는 그렇게 안 가요. 커트는 90점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그 정도 세워놓으면 그 언저리까지는 가니까 그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인가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이 지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냥 믿고 일단 지우세요. 같이 지우시고 제가 지우는 이유들은 뭐예요? 출제 이력이 없어요. 쉽게 해서 대한민국 사실 제가 이제 객관식 관련해서는 사시, 법행, 변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경찰, 검찰, 법원 이쪽을 다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2개를 쉬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소방직하고 교정기가 그거 빼고는 제가 모든 문제를 매해 기출문제 분석하고 또 표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가치가 없는 것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찍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같이 틀려.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 너무 가지 마세요. 특히 이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혈액형 영향도 있습니다. A형분들. 괴로워요. 이분들. 제가 이거예요. 제가 AA라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객관식 할 때는 이게 좀 도움이 돼요. 꼼꼼하니까. 대신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서. A형인데 게으른 사람은 절대 공부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나 계획을 세웠는데 어떡하지? 소심하잖아. 내일은 더 해볼까? 또 한대. 에이 그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꼼꼼할 필요는 있지만 대범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1차에서는 A형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성실하다는 전제에서. 근데 2차에 가면요. A형들은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랬어요. 브리타들 온갖 브리타들 막 그게 나올 것 같아. 자다 막 꿈에서도 조상님이 막 나와가지고 뭘 봐라 막 이런 느낌이 온다고. 그러면 막 봐야 돼. 그것만 보나? 그러면 이번엔 브리타로 깔려나 보다 하고 막 공부해요. 시험장 가봐요. 안 나와요. 역시 브리타는 브리타일 뿐이에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요새 좀 많이 느끼는데 그 어른들이 한 60, 70 되시면 뭐라 그러시죠? 야, 나에게 다시 인생을 살 기회를 주어지면 참 잘 살 텐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분들이 이제 살아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수험생 때는 제가 10년 넘게 수험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물론 1차는 제가 귀신입니다. 어떤 시험은 1차는 잘 붙어요. 2차 가면 이 성격도 있고 제가 글씨를 더럽게 못 써요. 그리고 느리겠어. 그래서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다 포기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더 보이는 거죠. 여러분 모습도 보이고 또 이제 내용들 이런 기출한 것들 보이니까 패턴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유형도 정해져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잡지 않고 그냥 무작정 성실 하나로 들은 거 딱 기억나는 것밖에 없어.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그걸로만 했단 말이에요. 요령이 필요한 거죠. 요령. 요령.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효율적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효율적 공부. 그런 걸 잡아드리는 게 결국 우리 강사들의 몫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과감하게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는 걸 안 봐야 됩니다. A형도 조심하세요. AA. 이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특히 B형들은 고득점 아니면 꽈락이에요. 왜? 그냥 막 이거 나와. 그러고 가. 진짜 나와. 그럼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의 영향도 약간 있다. 대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결국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요령을 부려서 효율적인 거를 자꾸 택해 가는 겁니다. 작년에요.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판례 하는 거에서 빠진 게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거 했었는데 판례랑 최신 판례에서 거의 다 중요하다고 하면 다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시험 문제에서 얘기했지만 몇 개 지문은요. 어느 대한민국 책에도 없는 그런 판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최신 판례들 이런 거는 중요하다는 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 나중에 최신 판례 할 때 믿고 가면 되고요. 2차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2차 얘기를 해드리면 그 얘기는 어디 가느냐. 저기 46페이지 가슴 있네요. 46페이지. 우리가 이제 유예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게 되는데 자, 1차에서는 우리가 그냥 막 판례, 결론만 열심히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왔는데, 이제 2차를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무조건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2차에 가면 이제 드디어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나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나오는데요.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무기는 뭐다? 중요 판례,
이 관련된 핵심 문구죠. 자, 사법시험이나 이런 거와 달리 우리 법원 주간, 법원 행정처 주간, 사례형 시험 문제 특징, 첫 번째 최고 특징이 뭐죠? 판례 그대로.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냅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었죠. 아까 법무사 그쪽에서는 이제 법무사 가면 형법이 2차밖에 없어요. 2차밖에 없어서 이제 그거 10개년 거의 50점이에요. 형법이 50점, 형소 50점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이제 각각 100점이잖아요. 각각 100점이 되는데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하면서 봤더니 법무사 10년 그리고 우리 법원행시 5개년 정도 한 6개년 더 했구나 작년까지 해서 그거하고 법원 사무관 승진 그것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쪽은 그래도 좀 뭔가 이론적인 걸 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만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판례 원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판례 자체에서 어떤 사건화가 최소 죄가 몇 개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꼭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판례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동네에서요 학설 하지마.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정말 근데 학설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 테고 대부분 결국은 판례 사실관계를 내기 때문에 결론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도 판례 따라가야 돼요. 결론도 판례를 따라가야지 1논점, 2논점, 3논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자기는 판례를 싫대.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건데 이제 희한하게 풀어야 돼요. 그럼 가정을 해야 돼. 가정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갖다 칩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연결되는 건데 3번 풀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만약 된다면 하고 이제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흐름이 다 끊기는 거야.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저기 있죠? 2차 우리가 2단계 1단계님 해버렸어요. 기본서 강의는 했었는데 2차 2단계 할 때 이제 신문출판사 거가 원래는 나가 있는데요. 제가 만든 게 있어요. 형법 사례는 제가 만들었어요. 형법 사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무사 10년, 우리 한 6개년, 그리고 법원 사무관 승진에서도 우리 쪽에 나올 만한 거, 그리고 이제 사시 쪽 것도 근자 몇 년에서 판례, 순수 판례 사안인데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법원행시, 법원행시네. 법원행시 우리잖아. 변호사 시험. 이쪽도 5개년 기출됐던 거 있죠? 그 중에서 좀 축약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한 300 몇십 페이지 되더라고요.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어. 출판 사장님이 직접 갖다 주셨는데,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최신 판례 중에서 꼭 나올 만한 것들 있죠. 이거 사례화 시킨 거를 웬만하면 한번 만들어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그게 이제 이 사례화 시킨 걸 어디서 풀게 돼요? 이때 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46페이지 보면은 제 자랑하려고 펴라 그랬어요. 자, 문제 주요 논점 보시면, 문제 1번 작년에 50점 나온 게, 2014년 9월 26일에 나왔던 강도 상해와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써있죠. 가로에 2차 2단계 3회 모의고사에 이걸 50점을 냈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기출문제를 딱 프린트했는데 왜 내 모의고사가 나왔지? 왜냐하면 제가 그대로 판례를 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문제 될 수 있는 거 했는데 그대로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신용카드 관련해서 약간 이제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똑같이 나와버렸어요. 상당히 놀랬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좀 선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올해도 선하게 살려고 교회를 다시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또 찍어야죠. 또 찍어야 돼요. 이 50점은 그대로 찍었고 나머지 이제 문제 2번의 1도요. 2010년 판례.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유명했던 거예요. 사기죄 공동정범 뭐 이런 거 관련된 건데 뭐 무고 관련해서 이거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기죄 같이 공동정범인데요. 하나 사례는 뭐죠? 갑하고 을하고 같이 사기를 쳤는데 갑이 을을 고소해버린 거죠. 고발한 거지. 을이요 사기쳤대요. 지는 빼고. 이건 무고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얘 사기친 거 맞잖아. 그 사례도 있지만 이 사례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이 사례는 뭐였냐면 지네 둘이서 같이 행복은행을 상대로 여기 나오면 행복은행 상대로 사기쳤는데 그렇게 고소하지 않고 뭘 고소한 거예요? 저놈이 저한테 사기쳤어요. 이러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무고 맞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시험 끝나고 사람들이 글 올렸었는데 제가 이제 이 그대로 올렸거든요. 주요 논점에서 올렸더니 이제 저 틀렸다고 막 누가 맹 비난하니까 막 자기들 잘못 쓴 사람들이죠. 그래 맞아 선생님이 틀린 거야 막 하더라고.
네, 제대로 쓴 사람 뒤에서 제압을 시작했죠. 그래서 아니다 하면서 축축축 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개입하면 뭐겠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정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례도 중요하다 그랬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에 이것도 이제 2012년 폭처법 공동폭행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게 이제 우리는 객관식에서 잘 외우는 거죠. 업무방해죄하고 폭행죄하고 상경이냐 뭐 흡수냐 이런 거 당연히 상경이죠. 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포 위계 위력이잖아요. 폭행을 내용으로 갖고 있어요? 구성요건적 행위로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좀 이제 택시 해가지고 이것저것 써보라고 했는데 죄는 이 두 개밖에 없는 이런 거였어요. 자, 참고로 올해 폭처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 단다위 특수라고 부르죠.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흉기 휴대한 거 이런 것들이 폭처법에서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그게 헌법 때문에 그래요. 헌법에서 헌재에서 날렸어요. 그쪽 동네를. 그런 바람에 나머지까지 그냥 부랴부랴 싹 고쳐버리고 다 이게 어디로 들어왔어요? 형법상 특수로 들어왔어요. 근데 형법상 특수에서 얘들이 없었거든요. 신설된 거예요. 특수, 강요, 특수상해, 특수공갈. 특히 이 특수상해가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258조인데 사례 해설 달다가 이면 제가 열 몇 번 썼거든. 그러니까 조문이 자동으로 외워져 버렸는데 어디에 써먹을 거예요? 특수상해. 대표적인 거. 우리가 특수공직방 치상하고 폭처법상 흉기휴대 등 상해. 그 옛날 판례 기억하죠? 상경이 아니고 뭐만 특수공직방 치상만 되는 거. 이제는 뭐라고 써야 돼요? 그 판례를 실어놓은 두 대 비교하려면 이제 폭처법상 흉기휴대 상해가 아니라 형법상 특수상해죄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역시 법정형이 2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특수공직방 치상은 3년 이상이고, 그러니까 뭐만 여전히 특수공직방 치상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법이 개정돼가지고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옛날 얘기 쓰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뀐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러 와서 시험장 딱 갔어. 폭처법을 폈어. 2조 있었는데? 아, 있겠지. 하고 이제 막 혼자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그건 뭐죠? 망한 거죠. 왜? 우리 형법 맨 처음 들어갈 때 배우는 게 뭐예요? 죄형 법정주의잖아. 범죄 없는 걸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요. 망하는 겁니다. 깨끗이. 사례형 같은 데서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서 그냥 쫙 하고 영차부터 다시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영차가 뭔지 알죠? 영어. 영어하고 이제 우리 한국사도 봐야 돼. 영차, 한차 같이 들어왔네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유해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새로 시작할 때 얼마나 그게 괴로워요. 저 옛날에 2차 수도 없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항상 어떻게 되죠? 제시까지 떨어지니까 새로 봐야 돼, 영어를. 또 영어 보러 가야 돼. 예? 가서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죠? 공부가 잘 안 돼. 그래도 영어를 좀 하긴 했는데 제가 이게 귀가 안 좋아. 그래서 잘 안 들려, 리스닝이. 예? 모르는 거죠. 뭘 귀가 진짜 안 좋겠어. 그래서 항상 강남 쪽을 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왜? 거기 가면 애들이 LC 되게 잘해요. 이렇게 차라리 제가 듣는 것보다 걔들 보는 게 더 좋아. 그래서 하면은 점수가 더 잘 나올 때도 있어. 근데 하필 저 같은 놈이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시간 때문에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요. 그 떨어졌을 때 그 마음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 많이 하세요. 하시고 좀 옆으로 흘러나왔지만 자, 형법에서도 이처럼요. 중요한 판례들만 제대로 잘 갖고 가면 돼요. 그리고 항상 50점은요. 이전에 것도 그랬지만 불과 2, 3년 내에서 정말 찍히는 거 있죠. 제가 올해도 감히 한 몇 개 찍고 있어요. 몇 개 찍고 있는데 그중에서 분명히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무사 쪽에 나올지 우리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두 군데 다 내, 저는. 같이 사례를 다 내거든요. 한 군데는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 맞는 거 2차 때도 형법도 올해도 한번 찍어볼 테니까 하시면 되고, 형사소송 가면요. 넘어가서 보세요. 형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중요 판례 핵심 문구 요거 잘 외우시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1차 때부터 사실은 좀 해두면 좋은데 이제 우리 1차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뭐 많이 암기는 하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가서 제가 수업하거나 그럴 때 기출됐던 것들이 자주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중요한 판례는 제가 반드시 외우게 할 겁니다. 그래서 판례 문구도 법무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게 해요. 그래서 하루에 10개 정도 또는 이제 수업난강 10개는 없었구나. 보통 한 대여섯 개 나가요. 외우라고 10번씩 써오라고. 볼펜 2개 갖고 쓰지 말고 하나씩 해가지고 10번씩 써오라고. 거기 가면 연세 드신 분들 많아요. 조카뻘부터
삼촌법까지 다 있어요. 수업할 때. 근데 다 써오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순환부터 사례를 바로 갔는데요. 사례집에 있는 판례들 제가 웬만하면 숙제된 걸 그대로 넣었죠. 제가. 어차피. 그래서 핵심 문구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래서 외우라 그랬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이 판례는 외우세요. 암기 판례입니다 하면 외우세요. 그래서 그 관련된 논점 나오면 무조건 이 판례 써는 거야. 그냥 쓰고 3포선만 하면 돼요. 항상 틀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점, 판례, 검토. 그리고 사안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틀을 주어주면 그대로 그것만 외우십시오. 그래서 사실관계만 거기다가 대체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례집도 만들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형법에서는 우리가 그나마 익숙하니까 좀 금방 외워진다고요. 근데는 문제는 뭐다? 이 형소법. 우리가 형소법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 분도 있죠.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사실 2차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형법 잘하면 형소 잘할까요? 형소 잘하면 형법 잘할까요? 왜 여기서 대답을 안 하세요? 형법 잘해서 형소 잘하는 거는 약간입니다. 하지만 형소 잘하면 형법을 상당히 잘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제일 싫어하는 동네가 형법에서 1차 할 때 어디죠? 죄형법정주죠. 2차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죄형법정주에서 유추해석금지원칙 이런 거 할 때 그 뭐 국세청장의 직고발 사건이라던가 공정거래위의 직고발 사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한 기업만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공정위에서. 근데 딴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는 걸로 보내었잖아요. 막 이런 논의가 나오잖아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형사소송에서 나온 얘기예요. 형사소송 파트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그게 직고발 사건이나 반의사불벌죄도 유추적용 되냐 안 되냐 이런 거거든요. 또 양벌규정 있을 때 한 사람만 실제 위반행위자 신고했어요. 고소했어. 이랬을 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이나 영업주도 신고된 걸로 봐요 안 봐요? 본단 말이에요. 그게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에요. 그건 친고죄거든. 친고죄일 때는. 특히 저작권법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연계돼요. 그리고 형소 가다 보면 특히 우리가 저기 죄수 있죠. 죄수. 우리가 상상적 경험을 뭐라 부르죠? 실체법상 수재나 과형상 일제 이런 얘기를 하죠. 과형상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형사소송법상 일제라는 얘기예요. 형사소송법상 일제. 그래서 기판력이라든가 이런 게 미치는 어쩌나 그건 포괄일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형사소송만 좀 잡아놓으면요. 포괄일제 그 동네 있잖아. 뭐 도중에 뭐 확정이 있었고 어쩌고 했으면 되고 또 뭐 처음부터 고소를 그냥 단순 사기가 아니라 상습 사기로 했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얘기들이 다 원래 어디 영역이에요? 형사소송 영역, 형사소송 영역. 근데 그게 우리 형법에 막 군데군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법행시험은 객관식에서 막 그런 걸 내요. 그래서 형소를 잘하면 형법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형소는 대신에요. 양이 그렇게 안 많아요. 조문은 막 470몇 점 막 이상 이렇게 돼 보이는데 실제 써먹을 거는요. 우리가 써먹을 거는요. 수사 파트에서 조금. 그리고 공판 공소제기 관련해가지고 뭐 공소장변경이나 이런 거 그거 조금. 그 다음에 뭐 공판 절차 들어가서는 사실상 없어요. 거기서는 어떤 것만 나와요? 증거 파트. 증거 파트. 그래서 우리가 뭐 자백배제라든가 위법수집 증거배제 전문법칙, 특히 전문법칙 있죠. 그쪽 동네. 그리고 단문 영역이에요. 단문 자주 나오는 상소 파트. 작년에도요. 제가 일부 상소요. 50점 그냥 찍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올해는 일부 상소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1단계, 2단계 하면서 매번 일부 상소 단문 나오면 어떻게 쓰세요?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했어. 근데 진짜 떴어. 그래서 떴을 때 저도 손이 떨렸어. 형법 받았더니 제 문제가 나온 것 같고 형소 받더니 일부 상소 50점이 나와 있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논점 거기 2번에서 주요 논점에서요. 2번 설문 2번이요. 역시 마지막에 두 번째 줄 써있죠. 2차 1단계 2회 2번 문제 그리고 4회 1번 두 번이나 제가 냈거든요.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비슷비슷한 것들은 우리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들이면 딱 사실관계가 떨어진 게 아니라서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이 얘기는 뭐냐 형소도 마찬가지예요. 형법보다 분량도 훨씬 적고요. 분량도 적고 논점도 확연합니다. 논점이 확연해요. 그래서 형소는 절대 벌리면 안 돼요. 형사소송 공부할 때는 절대 벌리면 안 됩니다.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차 1단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이미 기본 강의 나갔거든요. 그때 할 때도 제가 최대한 안 나온 것은 제꼈어요.
나올 수 없어. 우리 영역상 나올 수가 없는 영역들은 싹 빼버렸고, 거기서 이제 증거라든가 핵심 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써라 해서 틀까지 딱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형소할 때도 사례집을 이제 김용환 선생님, 저희 사부님, 제가 이제 형소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못했고, 우리 사부님이 김용환 선생님이 비슷한 취지로 사례집을 내셨더라고.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 얘기해가지고 써먹었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진짜로. 논점도 많지도 않고, 딱 만약에 올해 많이 한 5군데 있다 칩시다. 작년에 이 동네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어디 나와요? 이 동네 나와야 돼요. 물론 핵심되는 증거는 무조건 나오고, 그거는 빠뜨릴 수가 없고요. 형사소송에서 증거 파트를 뺐다. 형사소송이 아니에요. 형사소송이 아니에요. 형사소송을 쉽게 해서 딱 그겁니다. 범인 잡는 거예요. 범인 잡고, 대신에 잡을 때 우리는 증거재판주의죠. 증거도 같이 압수수색해서 수집해놓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하는 거예요. 공판정 갔는데, 검사가 원래 공소제기한 거와 달리 다른 범죄로 갈 것 같아. 그럼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봐. 증거 딱 한 거, 증거 대봐. 증거재판주의니까 막 파. 야, 이거 증거 수집 잘못됐는데 이런 게 위수증이라고요. 야, 이거 증거 능력 없는데? 저쪽에서 아니요, 증거 능력 있는데요. 아, 그래? 소명해봐. 있네? 하고 이제 통과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판결이. 그리고 나서 그 판결에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뭘 하는 거죠? 상소를 하는 거예요, 상소를. 파트는 그겁니다. 수사. 그 다음에 공소제기. 그리고 공판에서 증거. 우린 공판에 증거 파트밖에 없어요, 사실상. 증거 능력 있냐 없냐. 유죄 인정료 쓸 거 있냐 없냐. 그리고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불복하면 이제 뭐가 돼요? 항소, 상고. 그리고 확정됐어.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재심.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지금 얘기한 거 거기서 안 벗어나요. 그리고 그 영역 내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딱딱 있으니까 형소는 그냥 책이 비록 두꺼워 보이지만 싹 해서 한 3분의 1만 사실상 보면 돼요. 그런 동네니까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형소에 대해서도 일단 최대한 또 요새 여러 시험에 나오는 것들 찍으면 또 찍혀요. 그 최신판에 전화판에도 몇 개가 여기 좀 나왔어.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논점 구성을 하게 되면 충분히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우리가 2차 공부하고 싶어도 뭐부터 해야 돼? 1차부터 붙고 와야죠. 이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 중점 드십시오. 그리고 여기 도구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와 뭐? 판례와 기출. 이것만 일단 무한반복하세요. 물론 우리 기본서 있죠? 있는데 기본서에서도 이론 같은 거는 일단 1차 볼 때는 이런 거 하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면 보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고 열심히 판례하고 기출만 이렇게 하시고 최신 판례는 제가 4개년 플러스 해드릴 테니까 8월에 이렇게 뵈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선생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강사들이 최대한 그리고 벌써 그리고 다른 학원도 우리 흉내 낸다고 또 뭐 한다고 하대요. 다 아는 분들이긴 한데 우리는 벌써 작년이랑 올해랑 재작년이랑 벌써 쭉 해왔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세 분이서 1차, 2차 다 담당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과 유대관계도 좋을 거니까 일단 강사들 잘 믿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걸로 형법 형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